네, 오늘의 전국 브리핑, 이 대어이자 선수라고 하는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누구일까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 단계로 크게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1940년생, 우리 나이로 하면은 77세입니다. 서울중앙고 외국어대 독일어과 나왔고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를 땄습니다. 할아버지 조부가 일제시대 인권 변호사였고 초대 대한민국 대법원장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입니다. 김병로 선생의 고향은 전북 순창이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범호남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온 측면이 있습니다. 1973년부터 서강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입안에 참여하면서 의료보험 제도 도입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공화국이 출범한 뒤에 1981년 11대 총선에서는 민주정의당, 민정당 전국구 49번, 85년 12대 총선에서는 민정당 전국구 32번으로 당선됐습니다. 재선을 한 거죠. 그리고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야당이 관철시킨 것이라는 반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의원은 13대 총선에 처음으로 지역구의 후보로 나섭니다. 서울 관악을에서 민정당 후보로 나섰습니다마는 야당의 이해찬 후보에게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해인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보사부 장관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1990년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경제수석으로 재임을 했고 당시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도 했었던 주역입니다. 그리고 1992년 총선에서는 다시 민자당 전국구 11번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1993년 동아은행장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10년 넘게 정계의 관계를 떠나 있던 김종인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우리당 분당으로 축소돼 있었던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서 처음으로 야권의 몸을 담게 됩니다. 당시 저희 YTN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조순영 대표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홍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모두 좀 합심 협력해서 이 탄핵 정국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참 한 단계 성숙하고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 정당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영입했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정책 정당으로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정당을 갖다가 만들어 나간데 다소나마. 네, 당시 그래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2번을 받았고 호남 유세 앞장서기도 했고 당선돼서 4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떤 뚜렷한 정치 활동은 없었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이명박 정부 요직에 거론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보도가 당시에 나왔었고 그 후로도 계속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당시 리포트입니다. 내각 개편은 다음 달 4일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며 현재 강현욱 전 전북지사와 김종인 전 의원 그리고 2~3명의 새 인물이 국무총리 후보 대상입니다. 유력 후보였던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총리 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한 번도 실제로 지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던 2011년에는 안철수 청춘 콘서트에서 이렇게 올곧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안철수는 존경하는 인물로 김종인을 꼽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김종인이 다시 여권에 몸을 담은 것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이러다 대패한다라는 위기감이 짙던 때입니다.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재창당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쇄신을 이끌어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6명과 당내 인사 5명 등 모두 11명입니다. 관심을 끈 외부 영입 인사로는
줄곧 1순위로 거론됐던 김종인 청와대 전 경제수석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런데 돌아간 친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은 여러 사람과 충돌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동아은행 사건 다시 거론하면서 자격을 문제 삼았고요. 김종인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친이계 실세 책임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친이계와 부딪힙니다. 당시 리포트입니다. 외부에서 수혈된 한나라당 비대위원들이 잇따라 현 정권의 국정 실패를 거론하며 실세 용퇴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좀 결심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거를 갖다 얘기한 것이지, 뭐 흔히들 얘기해서 껐다하면 정무적 판단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일반 정치의 상식으로 봐가지고. 아니 쇄신하러 들어오셨다면서요. 그러면은 쇄신이라는 게 뭐 자기 자신 먼저 돌아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후에 대선 경선에서는 박근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대선 본선에서는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맡으면서 김종인 안대희 그 박근혜의 투톱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노선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한구 당시 원내대표와 격렬하게 경제민주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고 대기업 기존 순환 출자 규제 문제를 놓고 박근혜 후보와도 충돌하면서 한때 당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한때 박 후보와 갈등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확실하게 한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근혜 후보의 뭐 경제민주화가 퇴색했느니 뭐 좀 약해졌느니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고. 네, 그러나 아마 박 대통령의 마음은 이때 떠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김종인은 인사 때마다 하마평에 오르다가 어떤 자리에도 기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제 민주화가 진척된 게 없다라면서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때 적장 문재인의 손을 잡고 12년 만에 다시 야권으로 진영을 옮긴 것입니다. 한 번도 본인이 해본 적이 없는 원톱이 이번에는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당대표의 권한이 선대위원장에게 이양된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수락한 것이다 라고 못 받기도 했고,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기자들한테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조기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할 적에 나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단독 선대위원장을 갖다가 선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호남을 볼모로 잡아가지고서 내가 호남을 대표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누구겠어요? 네, 문재인 대표의 생각도 같은 것일까요? 어제 광주 전남 대표할 공동선대위원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은 앞으로 외부 영입이나 야권 통합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말했던 것이다라고 일단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공천혁신안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공천에는 별 이견이 없었다라면서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김종인의 이번 원톱 실험은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친정의 비수를 꽂을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대표와는 공동 운명체인 것인가? 아니면 동상이몽인가? 이번 총선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